난 동남아에서 법 집행회사를 운영한다. 법이 심판하지 못한 자들을 벌하지. 절망에 빠진 한 할머니가 왔다. 살인범이 손녀를 잔인하게 죽였지만 무죄로 풀려났다고 한다. 석방되던 날 그놈은 사람을 시켜 노인의 집 문을 부쉈고 훼손된 소녀의 사진을 노인의 얼굴에 던졌다. 신고해봐. 해보라고. 내일 당장 그 애 무덤을 파헤칠 테니. 할머니는 손녀의 사진을 한 장씩 주워들고 우리 회사를 찾아왔다. 사건의 전말은 복잡하지 않았다. 학원에 갔던 13살 소녀가 학원 원장의 친구 눈에 띄었고 몇 주 뒤에 어느 저녁 할머니는 비엉킨 교실 안에서 훼손되고 벌거벗겨진 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는 증거가 넘쳐났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용의자를 석방했다. 할머니는 우리 회사의 존재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직원이 남자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을 가리켰다. 이놈인가요? 맞아요. 바로 이 짐승 같은 놈이에요. 죽어도 잊지 못할 얼굴이에요. 부모가 고위관직이라더군요. 다들 저보고 포기하래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할머니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문득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난 나지막이 미소 지으며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 담뱃불을 껐다. 할머니, 당신의 목숨은 필요 없습니다. 저놈의 목숨을 가져가죠. 오만했던 놈이 공포에 떨도록 자신이 믿던 권력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게 만들 것이다. 개처럼 꼬리를 흔들며 구걸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게. 그게 내 판결이다. 오후 정각 6시 동남아 모 국가의 인기 실시간 방송 100곳. 물건을 팔거나 노래하던 화면들이 순식간에 살인 예고 카운트다운으로 변했다. 굵고 끈적한 글자들이 화면을 채우고 차갑고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오롱싱, 내 다리는 어디에 있니? 자오롱싱, 네 목숨을 거두러 왔다. 화면 하단에는 긴박한 타이머가 돌아갔다. 남은 시간 24시간. 100개의 인디 방송 채널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 예고가 꼬박 5분 동안 지속됐다. 6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이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다. 플랫폼 직원들이 당황하며 화면을 복구하려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5분 뒤 화면은 사라졌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채팅창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방송의 댓글창이 똑같았다. 다들 자오룽싱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 자오룽싱이 뭘 했는데 누가 자오룽싱을 죽이겠다는 거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자오룽싱 본인도 매우 궁금해했다. 동남아 어느 수도의 빌라 단지. 자오룽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 그의 발치에는 박살난 휴대폰이 굴러다녔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자오룽싱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짓밟았다. 목숨을 거둬보라고. 계단에서 한 귀부인이 내려왔다. 자오룽싱의 어머니다. 너 분명히 말했지. 관련 정보는 다 삭제했다고. 근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지금 저를 탓하시는 거예요. 그 집구석 괴롭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기어코 가더니 결국 의사살이 났잖아. 일이 커졌다고. 제대로 처리하셨어야죠. 그 집엔 늙은 할멈뿐이라. 죽여버려도 아무도 모를 텐데 절대 그 할멈 짓은 아니에요. 빨리 사람 풀어서 알아보세요. 누가 뒤에서 장난질하는지. 나라고 가만히 있었겠니? 해외 임나 추적이 안 된단다. 끝까지 쫓아봤더니 무인도에서 보내는 신호래. 전혀 상관없는 곳 말이다. 거실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다. 마주선 모자의 안색이 매우 창백해졌다. 그때 박살났던 휴대폰에서 다시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자오룽싱,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 자오룽싱, 네 목숨을 거두러 왔다. 자오의 어머니가 놀라 탁자 위에 찻주전자를 집어 휴대폰을 내리쳤다. 이 순간 경로한 자오룽싱은 몰랐다. 거실 TV 벽면에 달려있던 카메라가 조작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이하게 왼쪽으로 30도 꺾여 모자를 화면에 담고 있다는 것을. 처음에 사람들은 살인 예고를 농담이라 여겼다. 하지만 곧 예전에 강제 삭제됐던 뉴스 기사가 성폭행 살인범 무죄 석방. 사법정의는 어디 있는가? 다시 모든 미디어에 퍼졌다. 이번엔 삭제 속도가 기사가 다시 올라오는 속도를 못 따라갔다. 시스템의 바이러스라도 심긴 듯 지울 때마다 100배로 늘어났다.
네티즌들은 즉시 자오룽싱과 내 왼쪽 다리의 연관성을 찾아냈다. 그들은 경악했고 곧 모든 걸 깨달았다. 자오룽싱이 반년 전 성폭행, 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걸 이 극악무도한 자가 모르는 사이에 석방된 데다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네티즌들은 격분했다. 경찰과 판사, 자오룽싱 일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익명인의 자오룽싱 처단 투표에서 87%가 찬성했다. 남은 13%는 법이 사형을 내리길 바랐다. 하지만 그들도 곧 비난 세례를 받았다. 동남아 법이 제대로 됐다면 자오는 벌써 총살당했을 거라고, 나중에 당신이 비참하게 죽을 때도 가족들이 참을 수 있나 보자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살인 예고가 실현되길 기도했다. 자오룽싱의 공포는 커졌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보디가드 5명을 고용해 지켰다. 자오의 아버지는 경로했고 어머니는 게시물을 지우려 백방으로 뛰었다. 하지만 6시간 뒤 살인 예고가 다시 실시간 순위 상위 100개 채널을 점령했다. 자오롱싱, 내 다리는 어디에 있니? 자오롱싱, 내 목숨을 거두러 왔다. 핏빛 카운트다운은 이제 18시간뿐. 네티즌들은 광분하며 대신 복수해줄 익명인을 응원했다. 프로그래머들이 진담을 흘렸지만 기계적인 음성을 끌 수 없었다. 철저히 보호받던 별장 안에 자오룽싱은 또다시 휴대폰을 박살냈다. 올 테면 와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보디가드들은 조용히 숨죽였다. 하지만 별장 밖에서는 아이의 구두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하, 좋아. 어머니는 피해자의 할머니를 찾아 배우를 패내려 했지만 낡은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압박을 가했지만 인류 프로그래머들을 동원해도 자오룽싱의 만행은 계속 퍼졌다. 순간 어머니는 묘수를 떠올렸다. 댓글 부대를 쓰는 거야. 댓글 부대가 투입되어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아가고 할머니를 손녀 팔아먹는 노인네로 등급시켰다. 성폭행 살인이 아니라 돈 노리고 유혹하다 자살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비난이 쏟아졌다. 댓글창의 싸움은 격해졌고 네티즌들의 시선은 분산됐다. 깊은 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폰을 내려놓고 고급 팩을 얼굴에 붙였다. 감히 우리랑 싸우려 들다니. 별장에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거실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거실 중앙에 언제부턴가 피해자 모습의 인형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아들과 보디가드 5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죽은 듯 창백한 입술이 움직였다. 내 다리는 어디에 있니? 내 다리는 어디에 있니?